사실 우리가 방송이 오늘 이진우하고 여인영하고 홍장원하고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날이었고요. 오늘이 네. 빅데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런데 이진우를 한 70분 했어요. 그다음에 여인영, 홍장원 이렇게 가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진우가 실제로 윤석열 얼굴 보고는 제대로 세게는 말을 못했고 네. 핵심적으로 보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일은 이진우의 전체적인 맥락은 나는 오늘 그러니까 그 당시 계엄이 불법인 줄 몰랐다. 나는 윤석열을 믿었다.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어떻게 이게 불법이 되겠냐 하면서 윤석열을 지켜 세우는 듯하지만 본인이 이거 중요하죠. 김변. 왜냐면은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라고 하면 감경된 요 사유가 있죠. 감경이 아니라 그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그러니까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유와 그런 어떤 판단의 어떤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무죄라고 하는 게 우리 현행 대법원 판례예요. 그렇게 갖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당시에 워낙 긴박하고 위급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판단하고 인식했던 그 사실 관계에 비춰봤을 때에는 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헌재에서 증인 순서를 이진우를 제일 첫 번째로 한 것 같거든요. 아마 이 헌재 변호인단도 이 이진우가 미꾸라지처럼 약간 빠져나가려고 하고 소극적 진술을 한다라는 그런 걸 성향이 알고 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진우가 여러 가지 뭐 부족하고 거짓 상반되는 어떤 진술을 하면 뒤에 더 진실되게 말하는 홍장원, 뭐 여인영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반박하고 깨려고 그렇게 순서를 비차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진우도 그럴 거고 아마 이진우는 검찰에서 그러니까 오늘 국회에서 말했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 말했던 것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는 이야기 안 했나 보죠. 예. 나머지 지금 공소장 까인 거는 이제 곽종근이 제일 많이 까인 거잖아요. 네. 이 상황들이 있는데 이진우는 지금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했고 당시 위법이라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죄해야 돼. 그거 주장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그 계엄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까지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한 행동이 적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편들었다고 보기보다는 감옥에 gat혀 있어 봤잖아 지금. 그렇죠. 12.3 내란 이후에 지금 1월, 2월 달 됐으니까 2달 정도 gat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이거잖아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켜서 했는데 그게 불법이었어요?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은 시킨 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법에서는 김변도 있지만 과실이냐 고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처벌 적게 나와요. 근데 고의적으로 막 흉기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 굉장히 세게 때리잖아요. 그거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이진우 이 사령관은 그런 어떤 법리적인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라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 팀에 켜가지고 국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해야 되는 줄도 모르는 상태로 내려가지고 그 내린 상황에서 어버버버 하면서 뭐 하라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 그 기대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아마 면책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진우 같은 경우에 좀 그러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장하는 게 아까 그 주장의 맥락이 그거 같아. 원래 불법적인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따르지 않아야 된다. 안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안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몰랐다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긴 한데 이거 결코 윤석열을 돕는 발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이진우가 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갔네요. 뭐라고 했냐면 네. 김용현이 지시 안 따르면 항명이라고 했다. 아, 전군을 그렇게. 모아놓고 화상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김용현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사령관들이 계엄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안 따르면 항명이다라고 이제 겁박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뭐 총을 들고 야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불법한 부당한 명령을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하면 아마 그게 이제 먹힐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 화상에 의해서 말로 이렇게 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서 그리고 또 그냥 일선의 이등병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성급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고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안 먹힐 것 같아요. 네. 3스타입니다. 그러니까요. 3스타. 네. 3. 그 쓰리스타 스타 하나 달기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게 네. 스타 하나 다는 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그러더라. 처음에 출발할 때 64, 34, 뭐 ROTC 막 있잖아요. 별 하나 다는 확률이 제가 알고 있기에 2% 간대요. 그러니까 검사되는 확률보다 더 낮네요. 어떻게 보면. 왜 초등학교 때 야구를 시작한 애가 프로야구 입단하는 것도 그 정도 확률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지금 3명이 오늘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진우한테는 중요한 핵심적 진술이 별로 없어요. 원래 했던 진술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우가 근데 뭐 이렇게 약간 답변 회피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까 김영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진우 살아야 된다니까. 네. 계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건 분명히 사실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다. 이진우가 했던 말은 큰 의미가 없고 김남국 변호사의 얘기처럼 제일 먼저 약간 좀 말이 그렇게 흔들릴 만한 사람을 제일 먼저 배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인영이는요. 국회에서 옛날에 그 뭐 법사위 같은 데 나와가지고 국방이 나와가지고 뭐 그 거만한 표정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니들 앞으로 계엄이야 이런 표정이 너네 있었잖아요. 앞으로 뭐 다 죽었어 이 근데 표정. 실제로 여인영이는 윤석열이 헌재 등에서 했다는 얘기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자예요.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고. 아, 왜 이렇게 잘 울어 이 집단들은 근데.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 등에 한 번도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때 그 국회 국방이 나왔던 게 마지막이었잖아요. 윤석열 측이 이 자기하고 선을 긋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게 여인영이고요. 지금 오늘 기대되는 건 홍장원인데 네. 홍장원은 내가 봤을 때 여인영하고 홍장원은 여인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여기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렇게 국민적 선처를 받는 것이 왜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때 곽정근하고 이진우 아마 둘 다 아니면 곽정근 한 명은 네. 선처해주자는 얘기가 구속됐을 때 바로 나왔던 얘기예요. 네. 곽정근은 그래도 뭐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나 이렇게 박선원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뭔가 공익제보자 신고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초기에 계엄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이전에 계속 여러 진술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뭐 무죄를 절대 나올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감형 정도, 그러니까 그 양형에서 좀 고려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범죄라서 뭐 감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때 글이 나온 얘기겠어요. 예. 내란 죄는 스쳐도 10년이라고. 맞아요. 묻어도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묻어도. 내란이 묻어도 10년. 그러니까 그래서 술자리에서 이거 뭐 하고 보면 저요? 위험한 발언 많아요. 나 내란 모의했다고. 한 100년은 받았을 거야. 윤석열 시기에 내란을 모의했지. 윤석열 공격 발언. 그러니까 아마 홍장호는요 이따가 날이 어두워진 뒤에 저녁 먹고 나올 것 같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네. 뭐 제가 지금 그 생방송 중이라서 파악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국조특위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예. 또 우리 선배님이세요. 안규백 교수님.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관련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고 오늘 빅데이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 오늘 나왔던 곽정근이 하이라이트였었는데 현재 이제 금방 나갑니다. 네. 곽정근은 안 바뀔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곽정근을 너무 드잡이라더라고. 곽정근 꿋꿋하게 이겨내요. 네. 저는 그것도 의미 있었어요. 이건 그 내란 있었을 때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에서. 그래가지고 그 구로에 윤건영 의원이 그 관련된 제보를 받아서 아마 다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선원 네. 의원님도 계시긴 하는데 그 비화폰 관련해서 계속 그 비화폰 관련한 경호처의
관리 차장이 있어, 관리 본부장. 그 사람이 나와서 대답을 계속 안 합니다. 이 비화폰 번호 또 알지? 이거 누구 준 거야? 계속 그거 물어봐도 다 아는데도 대답을 계속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비화폰이 그 곽종근 씨한테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곽종근 씨를 불러요. 비화폰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끝. 그걸로 끝났습니다. 예.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화폰을 아마 지금 상황에서 제일 시급한 게 비화폰 서버 확보하는 서버. 거예요. 예. 물론 그거 없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더 디테일하게 이제 때릴 수 있는 게 아직 안 잡혀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 네. 뭐 이상민도 마찬가지고. 네. 자, 어쨌건 오늘은 방송 시간 내에는 홍장원하고 윤석열이 마주치는 사실상의 대질신문. 근데 그게요. 예를 들면 홍장원이 계엄령이 이제 해제되고 나서 정보위 가서 했단 말 있잖아요. 네. 그 미친 뭐 해갖고 그렇게 들어서 무시했다. 그리고 미친놈이 지금 줄 알고 무시했다. 형 국정원장하고의 그 당시 상황에 뭐 한동훈 뭐 이재명 잡으러도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조태영이가 내일 봅시다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네. 근데 조태영이 국회 나와서는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네. 검찰에다가는 그렇게 그런 말 한 적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했잖아요. 받았다. 보고 받았다. 예. 그렇게 보고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간에 떠도는 풍문을 네가 그 홍장원 차장이 과장해서 말하는 줄 알고 그냥 난 그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홍장원이 헌재 나와가지고 윤석열 면전에서 저 대통령님 좋아했습니다.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우하고 여인영하고 이 두 명하고 홍장원이 다른 점은 얘네들은 불법인 건 알았건 몰랐건 간에 했고 실행을 했고 홍장원은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안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또는 아니면 알고서도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단칼에 끊어야 돼요. 어떤 그 회사의 뭐 어떤 지휘 체계에서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도망쳐서라도 그 불법을 피하는 게 상책이고 그런 점에서 홍장원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민했던 거죠. 그 상황이. 아, 이거 만약에 이 계엄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차장쯤 되면 정보력이 엄청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계엄이 당연히 불법이고 성공 못할 확률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미 이분은 영민하게 빠져나간 거다. 뭐 영민하다기보다는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진짜 보수고 우직해서 왜 윗사람이 시킨다고 다 합니까? 도둑질해와 강도해 살인해 하면 그거 듣습니까? 맞아. 똑같은 거지. 근데 그거를 홍장원만이 사실상 어떻게 거부한 거잖아요. 네. 정부에서 정권에서 주 요직이야. 국정원 차장이면 거의 차관급이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명령을 해요. 홍장원을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이. 대통령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술자리에서 거의 빠짐없이 가깝게 먹는 사람이 홍장원 이렇게 불러가지고 맨날 그냥 즉석에서 번개. 네. 아 근데 이게 또 타이밍과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는 게 그 국정원장이 다음 날이 해외 출장 예정이었대요. 계엄 다음 날이. 근데 윤석열이 그 국정원장이 출장인 줄 알고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출장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록도 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태용이는 그 관저에서 몇 놈이 술 먹은 자리가 있었어요. 네. 이미 알고 있었어. 계엄할 거를. 아유. 이미 비상대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 조태용을 직접 시킨 게 아니라 조태용이는 그 외교관료 출신이에요. 외교부에 있던 사람이야. 네. 근데 국정원은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 정통 관료잖아요. 네. 홍장원은 국정원에서 막 몇십 년 있었으니까. 근데 정권이 바꾸면 정무직으로 국정원장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교 관료 출신들을 유독 윤석열 정권에서 많이 꽂았습니다. 그 전에 국정원장 그 대부분 거. 그 상황에서 조태용 그냥 바지인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사실상 국정원장 역할을 할 정도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체포조를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정원의 체포조를 운영해가지고 정치인들 누구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조태용은 외교부 그냥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의 정통 외교 관료인데 이 사람이 그런 거를 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홍장원 그리고 국정원의 장악력이 있는 홍장원한테 바로 전화한 거 아닌가? 저것도 지시가 또 그래요. 홍장원이
윤석열이 1차장이잖아요. 네. 박선원 의원이 했던 바로 그 자리야. 그 1차장이면은 국내 정치인을 잡아들이는 거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렇게 법으로 국내 바꿔놨어요. 파트라는 게 네, 지금 네, 네. 무슨 전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어요.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정보 해외 파트밖에 남아있지가 않은 게 국가정보원이에요. 그래서 정보 해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간첩, 스파이 이런 것들만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수사를 하려면 그 경찰의 보안과하고 같이 함께 해가지고 공조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체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장원은 완전히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계엄 직후에 국회 정보위부터 시작해서 진술이 일관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 말들은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소신, 그러니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면 굉장히 강단 있고 좀 소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이게 좀 불편한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홍장원 이 사람이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탈 소위 말해서 털려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감정이 좋지 않지만 이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거와 상관없이 나라와 관련된 일, 헌법과 법률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진실대로 진술을 한 것 같아요. 예, 소신 있게. 맞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측에서 홍장원 통화 기록 사실조회 신청했다고. 저런 게 진짜 비열한 거예요. 진짜 메신저 공격이죠, 전형적인. 그 민주당 누구랑 통화했냐 이런 거 알아보려고.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저 국정조사도 그렇고 예, 탄핵 심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계속 묻혀요. 그렇죠. 예. 물타기 하려는. 곽정근한테도 그때 누구 있었냐 그러니까 말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군가가 막 공격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부승찬 의원이 걔가 누구냐면 저 임종득이. 네. 임종득이가 당시 뭐 해병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최해병 사건 관련자잖아요. 임종득이한테 갑자기 부승찬 의원이 열받아가지고 당신 최해병 죽인 장본인 아니야 이러고서 대판상. 팩트 체크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보를 받아도 팩트 체크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제보 오는 거 다 여기서 발설해 버리면 그게 어떻게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자리냐 이야기하니까 그 임종두가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승찬 의원이 그럼 당신은 최혜병 죽인 사람이야 내가 그 제보 받았어 이야기하니까 저기서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참. 의원한테 싸가지 야, 없는. 어쩌고 윤석열이 정말 진짜, 여러 사람 인생 조진 거예요. 지금 생각 한번 해봐요. 임성근이가 우리 동창이라고 그랬죠. 여단장 별 하나 달았을 때 학교에 후배들이 축하 영상 띄우고 현수막 띄우고 했어. 와. 그 별 하나일 때. 그런데 별 3개까지 달았던 사람들이 지금 2달 가까이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럼 윤석열이 강력하게 부탁을 해야 된다고. 저 지휘관들은 잘못 없다. 내가 죄를 받겠다. 해야죠. 그렇죠. 그거 내가 시켰냐 안 시켰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비열하고 너무 수준 떨어지고 너무 저질이에요 정말. 곽정근이 내가 판단해가지고 병력들 철수시켰다 그러는데 지가 철수시켰다고. 지금 한참 밑에 특전사령관하고 진실게임하고 있는 거야. 진짜 너무. 직접 마주하지는 않았지만 네. 오늘 홍장원 기대되는 게요. 아마 저녁 먹고 6시에 시작한대 홍장. 그래요? 네. 아무튼 홍장원 딱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지켜볼게요. 네.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는 홍장원 캐릭터한테는 눈 너무 맞죠.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구자영님 낯짝 두꺼운 건 서결이뿐만이 아니고 이상민과 김용현 그리고 최상목 등 이것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듯합니다. 본보기로라도 서결이 사형시키고 전 국무위원들 전부 종신형 시켜야 합니다. 사형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저렇게 비결하게 가면 사형 선고 때리고 근데 사형 실행 집행을 안 한 게 1994년 이후에 없어요. 없어요. 그게 네. OECD 가입이랑 관련이 있거든. 네. 근데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사형소 점검하러 2023년인가 그때 사형대 사형장을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맞아, 사형소 26년 점검해놨어. 만에 그거를 다시 점검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동훈이가 이걸 다 이겨냈나? 한동훈의 손길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고모스님.
예, 0010 새끼는 철학이 생길 때까지 고모수로 패도 될까요? 새 파이프 박아서. 예. 아우 잔인하신 분들이에요. 아유. 김병철님 아까 저 임세은 예쁘다고 하신 분 있죠. 네. 2,000원. 와. 2,000원 내가 생각해도 실수입니다. 10,000원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철렁님 고맙습니다. 네, 자, 아유 감사합니다.